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혼을 앞둔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을 저는 40도 안 된 나이에 2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연까지 보내느냐고 하시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행동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든 결과엔 그럴 만한 원인이 있는 것처럼 제 이혼 역시 그랬어요. 저라고 한 남자랑 끝까지 일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변 분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으시곤 남편이 외도를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니? 다 네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 무조건 저를 탓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반응들 때문에 억울해서 한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결혼 생활과 이혼에 이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슴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대놓고 알린 후에 억울했던 모든 걸 털어내자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혼 이전까지 제 인생은 이렇다 할 부침 없이 평범했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장녀라서 동생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자라기도 했죠. 딱 하나 남보다 못한 게 있다면 그건 수학 점수였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학 점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았거든요. 동계산을 할 때도 남보다 느리고 그나마도 종종 틀리곤 했어요. 상황이 이러니 일찌감치 제 진로는 문과로 정해진 셈이었죠. 오죽하면 고3 때 저희 엄마가 수능 시험을 앞둔 제게 그랬겠어요. 수학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건 아니야. 찍는 방법도 있잖아. 풀어서 빵점 받는 것보다 찍어서 15점 받으면 그게 이득 아니겠어? 어떻게든 대학은 가야지. 시험을 앞둔 딸한테 수학 문제를 풀지 말고 찍으라고 말하는 엄마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당시 제 성적이 수학만 아니면 명문대도 노려볼만 하다고 할 정도로 꽤 좋았거든요. 모의고사 때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어도 빵점이 나오길래 한 번은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찍었더니 글쎄 15점이 나오더라고요. 푸는 것보다 찍는 게 나았던 거죠. 그러니 저희 엄마도 시험을 앞둔 딸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에서 수학 문제를 몽땅 찍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무려 47점이나 나온 거예요. 기적이었죠.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포자인 저로서는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없는 순간이었죠.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교양 과목부터 전공 필수 과목까지 수학과 연관된 과목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제가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해주고 고지서를 보내주니 수학을 못하는 저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저는 모 기업 홍보실에 입사했어요. 당시 제가 맡은 업무는 사보 취재기사 작성이었는데 그해 상반기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을 만나 직접 인터뷰를 하고 기사 작성을 하는 일이었어요. 입사 초기라 아직 회사 일이 서툴던 저는 타부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그 부서가 하는 일과 그 직원이 이룬 업무 성과의 의의 등을 미리 공부해 가야 했으니까요. 뭘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된 건 젊은 영업부 대리였어요. 바로 제 첫 번째 남편이었죠. 첫 인터뷰라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가기도 했고 남편 또한 아직 신입인 저를 많이 배려해 주어서 인터뷰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첫 업무였던 사보가 인쇄되어 나왔고 나름 뿌듯해하던 저는 몇 시간 뒤 심할서를 쓸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과의 인터뷰 중에
지난 분기보다 성장한 영업 성과를 표와 그래프로 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성장이 돼버린 거였죠. 한마디로 인터뷰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에 영업부에서 바로 항의했고 영업부 과장님은 사부를 담당한 직원을 당장 바꾸라며 수화기 너머로 호통치셨어요. 결국 당시 대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엄청난 영업 성과를 내서 사부까지 실리게 됐던 남편한테 저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동안 영업부 쪽으로는 발길도 하지 않을 정도로 남편과 영업부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필 막다른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지 뭐예요. 저는 귀까지 발갛게 달아올라선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를 했어요. 제가 수포자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후에 정정기사 제대로 낼 테니 마음 푸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곤 도망치듯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을 걸더라고요. 정정기사로는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영화 보여주면 몰라도. 네? 영화요? 그렇게 저는 사과의 의미로 남편과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처음부터 딱 잘라 거절을 했겠지만 실력도 있고 호감형으로 생긴 외모에 반해서 바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버렸어요. 회사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 만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뭐랄까, 회사에서는 의젓하게 보였다면 밖에선 꽤 젊고 풋풋하게 보였어요. 저랑 7살 차이가 났지만 나이 차이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느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바로 할인받는데 능하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 의외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런 쪽에 빠삭하고 활용도 많이 하고요. 30대만 돼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안 다쳐도 이성을 만날 때는 창피해서 일부러 사용 않곤 하는데 남편은 달랐어요. 어차피 쓰라고 만든 기능인데 안 쓰는 사람이 바보죠. 통신비며 카드 연회비는 꼬박꼬박 내면서 내 권리 안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할인 쿠폰이나 할인 카드를 쓰는 남자를 쪼잔하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남편이 그런다면 모르긴 해도 칭찬해 줄걸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았어요. 남편의 말은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남편 뜻에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남편과 사귀고 나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날 데이트를 시작으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한테 신용카드 사용법부터 마트 적립카드, 통신사 차감 할인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문과 출신인 저와는 달리 이과 출신인 남편은 수에 대한 감각도 남다르고 이율이나 손익계산도 엄청 빨라서 매번 놀라곤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것 같았던 수학을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다시 하게 된 셈이었죠. 매번 머릿속에선 쥐가 날 것 같았지만 남편한테 칭찬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확 가시는 것 같아서 싫어도 꾹 참고 남편 말에 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목걸이를 사왔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자기 뜻을 따라준 데에 대한 선물이라면서요. 이건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절약한 비용으로 산 거야. 어때? 눈으로 보니까 절약할 맛이 나지? 통신비 커플 할인이며 데이트 비용으로 쓰려고 만든 카땡땡 통장, 그 밖에 할인 쿠폰 등으로 데이트 비용을 절약해왔는데 남편이 그걸 계산해보곤 해당 금액을 빼서 제 목걸이를 사온 거였죠. 때로는 너무 돈에 절절 매는 게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투정 부린 게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래?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적어도 돈 걱정하고 살게 하진 않을게. 우리 결혼하자.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왠지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말했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한 우리는 결혼 전에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우리 대화를 그날 문서로 정리해서 결혼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가계부를 쓰는 거였어요. 가계부? 난 지금껏 용돈 기입장도 안 써봤는데 솔직히 자신 없어. 어려울 거 없어. 지출한 거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아, 그리고 돈 관리는 아무래도 자기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물론 내가 계속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정도 돈 관리에 익숙해지면 그땐 자기한테 다 맡길게. 그땐 남편의 꿍꿍이를 몰랐던지라 저는 그러겠다고 해버렸어요. 이후의 결과를 생각지도 않은 채요. 당시 남편은 30을 훌쩍 넘긴 나이라 시댁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길 원했고 저 역시 20대 후반이라 저희 집도 기왕 할 거라면 시간 끌 거 없이 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저희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 없이 치료제를 통한 통근 치료를 하게 됐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에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다름 아닌 돈 문제 때문이었죠.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어디까지나 결혼 후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거니까 말이야. 남편은 일단 결혼을 하면 우리는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각자 집안 문제에 금전 지출을 하는 건 지양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자식된 도리로 모른 척하기 힘들지만 매번 시댁 혹은 친정에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대게 되면 나중엔 그 문제로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금전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솔직히 기분은 나빴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뾰로통한 표정을 짓고 말았죠. 장모님 일도 있는데 이런 말에서 자기가 서운해할 거란 건 알아. 하지만 앞으로 시작할 우리 가정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우리가 안정된 후에 도와드리자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서운한 마음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더라고요. 뭐가 문제니? 너희 집만 안 돕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도 돈 안 갖다 주겠다는데 문제될 거 없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이 많겠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겠니?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기특해서 뽀뽀라도 해주겠다. 니네 신랑 제법이다. 친구 말을 듣고 보니 남편 말이 틀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알겠다고 했죠. 이런저런 사소한 일들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애초에 결혼 자금을 남편과 반반 부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집도 혼수도 공동 부담으로 준비했어요. 지출되는 하나하나가 공동자금으로 나가는 거라서 예단이며 폐물 등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해 식을 올렸어요. 그 덕분에 남들은 혼수며 예단비 문제로 결혼 전부터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잡음 하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남편과 약속했던 가계부를 쓰느라 스트레스를 좀 받긴 했지만 밖에서도 지출을 할 때마다 휴대폰에 메모를 하는 게 버릇이 되고 나니 가계부를 적는 것도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매달 월급 나오는 날도 같고 성과급여나 보너스 지급일도 서로 알고 있어서 서로 감출 게 없다는 장점도 있었어요. 남편은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청약과 적금, 보험, 비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 등에 나눠 넣었어요. 제가 관리하는 건 우리 부부 생활비 통장이었죠. 매달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남편이 관리하는 비상금 통장에 옮겨놓고 지출이 많은 달은 부족한 금액을 남편이 비상금 통장에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통장을 보면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었어요. 만약 제가 혼자 월급 관리를 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결과였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불만 없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 3년이 지난 해부터 조금 삐걱이기 시작했어요.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축의금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냉장고 하나 해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더니 버럭 소리를 치지 뭐해요. 냉장고가 얼만데 그걸 해준대. 못해도 돈백 이상 깨질 텐데 우리가 그럴 형편이 돼?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 동생만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당신 여동생 결혼할 때도 그 정도 해주면 되잖아. 형제간에 축의금으로 줘도 100만 원은 주는 게 시세라고. 그런 건 허세 부리는 인간들이나 그러는 거고 난 그렇게는 절대 못해. 30만 원 이상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 결혼할 땐 동생들한테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왜 우리가 줘야 돼? 결혼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암튼 내 마음은 안 바뀌니까 더는 축의금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저는 동생 결혼식에 30만 원밖에 못했어요. 동생은 괜찮다고 자기 결혼 때문에 형부랑 싸우지 말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니로서 동생 보기 미안해서 결혼식 내내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축의금으로 30만 원이나 냈는데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접시를 바꿔가며 뷔페를 즐겼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얄밉던지 속으로 네 동생 결혼할 때 두고 보자 이를 박박 갈았어요. 그리고 이듬해 시누이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지 뭐예요. 지난번 제 동생 결혼식 문제도 그렇고 남편한테 야속한 마음이 있던 저는 시누이 축의금으로 남편이 얼마를 내자고 할지 두 눈 뜨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처제 결혼식 때처럼 이번에도 30만 원 낼 생각이야. 당신도 괜찮지? 뭐 그렇게 해. 근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여동생 결혼에 그것만 해도? 남편은 다 형편대로 하는 거라며 봉투에 5만원권 6장을 담았어요. 그렇게 시누이 결혼식 날이 되었고 남편과 저는 준비해간 봉투를 내곤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남편과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다가 시누이 얼굴은 보고 와야겠다 싶어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막힌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어머, 그럼 너네 오빠가 너희 신혼집 해준 거야? 전세로? 대박이다. 안 그래도 너희 시댁이 가난해서 신혼집도 못 구했다고 한 걱정을 하더니 니네 오빠 정말 장난 아니다. 얘네 오빠가 아니라 얘 올케 언니가 착한 거지. 누가 시누이 신혼집 구하는데 적금까지 깨서주냐? 나 같으면 절대 안 해줘. 야, 너 니네 올케한테 잘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니? 자기 여동생도 아니고 시누이한테. 모르는 소리 마라. 우리 올케가 그걸 알면 가만히 있겠니? 우리 오빠네 돈 관리는 오빠가 하거든. 우리 올케가 수포자라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잖냐. 오빠가 언니 몰래 해준 거라서 집에선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올케가 알아봐라. 가만히 있겠니?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니? 올케가 똑똑했어 봐. 자기 월급 통장을 우리 오빠한테 맡겼겠니? 멍청한 자기를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어? 나야. 중간에서 꿀만 빨면 되는 거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장으로 들어가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 적금 깨서 당신 동생 신혼집 해줬다는 게 사실이야? 말해봐. 내 월급 모은 걸로 네 동생 전셋집 해줬냐고. 그러자 남편이 주변 눈치를 보며 소리 죽여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네 월급이야. 우리 부부 공동자금이지. 그리고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여동생 결혼하는데 손 놓고 있어야겠니? 너 맏며느리야. 잊었어? 까놓고 말해서 우리 부모님도 여력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지지배가 애는 덜컥 가졌다지. 남편 놈은 변변한 직장도 없다니 오빠인 나라도 해줘야 될 거 아냐. 누군 좋아서 해줬겠니? 막말로 니네 집에야 먹고 살만하니까 장인 장모님이 해주시면 되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다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너 출가 외인이야. 결혼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라고. 장남이 여동생 결혼하는데 집 좀 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을 쥐잡듯 잡아? 너도 그냥 맏며느리 할 일 좀 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잖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야. 남편은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알던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이런 인간을 믿고 그동안 발발거리고 살아온 게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들어가
결혼식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오히려 모든 잘못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신우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혼한 친구를 찾아가 변호사 소개를 받았어요.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모든 상황을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죠. 뒤늦게 소장을 받고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사실을 안 남편은 또다시 혓바닥을 굴리며 저를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둘 다 창피해서 회사를 어떻게 다니냐며 이혼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자고 했어요. 해약한 적금에서 내 월급이 들어간 금액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소송은 말자. 소송으로 가면 너도 나도 변호사 비용 나가게 되는데 뭐하러 생돈 날리니? 변호사들은 소송하라고 하겠지. 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소송으로 가봤자 딱히 네가 더 받을 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더 받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합의이혼으로 가자. 응? 네가 계산력이 떨어지는 건 알지만 돈 쓰고 이혼하는 바보 같은 짓은 제발 안 했으면 한다. 부탁이야. 그 말에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남편 입에 쳐넣었어요. 똥 싸고 자빠졌네. 야, 내가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소송하겠다고 나섰겠니? 그러니까 그 주둥이로 이번 소송 막을 생각이랑 일찌감치 접으셔. 변호사랑 상담해보니까 너처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으로 착각하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놈 하나 없더라. 다행인 게 그런 놈들은 하도 구려서 법적으로 처벌할 거리가 많다는 거야. 네가 지금 소송 막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니?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일 비일비재해. 남들은 안 그러고 사는 줄 아니? 그럴 때마다 소송하고 싸워대면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자. 우린 이런 일로 깨질 사람 아니잖아. 끝까지 상황 파악 안 되는 남편은 사랑 타령을 하고 나섰어요.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너는 화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니? 어디서 화해하잔 소리를 짓거려. 화해는 두 사람이 쌍방과실이 있을 때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고 지금 너랑 난 일방적인 네 잘못 때문에 소송을 앞두고 있는 거라고. 뭘 알고나 떠들어. 우리 엄마 암 걸렸을 때 넌 뭘 했니?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을 꾸리는 거니까 각자 집안의 금전 지출은 안 된다고 했니 안 했니? 근데 나한테 말도 않고 내 돈을 빼서 네 멋대로 써? 내 동생 결혼하는데 꼴랑 30만 원 내라고 하면서 네 동생한테는 1억 넘게 퍼주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네가 말하는 상식이고 도리냐? 내 보기엔 거지근성으로밖에 안 보여. 아무리 없이 살아도 정신은 제대로 받고 살아야지. 니네 집 어렵다고 부부간의 믿음도 나 몰라라는 너.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해 줄 테니까 딱 기다려. 너 같은 놈 말에 휘둘려 지금껏 네 로봇처럼 살아온 내 인생 이번에 제대로 보상받을 테니까 각오하라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고 그동안 적금을 들었던 제 월급과 그 밖의 명목으로 모았던 돈 그리고 전세 보증금과 직기류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얼마 뒤 제가 멍청해 당한 거라며 큰소리치던 시누이가 전화했더군요. 예정을 생각해 신혼집은 뺏지 말아달라고 울먹이길래 언제 우리가 정을 나누고 살았냐고 되도 않는 소리 말고 형편대로 살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돈이 급했던 남편은 결국 여동생 신혼집을 뺏었고 시누이는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남의 돈으로 시작한 신혼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은 거죠.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회사에서 전 남편과 몇 번 마주치기도 했지만 마음이 떠나서 그런지 밉다는 감정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전 남편이 회사에서 보이지 않길래 그만뒀나 했는데 퇴사를 했다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회사로 빚쟁이들이 몇 번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그만둔 것 같았어요. 자기 머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르던 전 남편은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이 이룬 모든 걸 잃고 만 거예요. 저 역시 전 남편처럼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결혼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과 좋은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